평면운동에 대한 얘기 할 건데 평면운동,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물선 운동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물리학 원 교과서에는 언급하질 않아요. 거의 언급하질 않아요. 대강 그냥 내가 물체를 던졌더니 이렇게 날아가는데 얘는 변위하고 이동거리 중에서 뭐가 더 크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나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냐 보존되는데요 대충 이렇게 얘기할 때만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은근히 이게 통합과학에서 오히려 나오죠. 물체 비스듬하게 쏜 경우 해가지고 통합과학에서 조금 더 언급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포물선 운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그런 관련된 문제들은 물리학 2 교과서에서 더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합니다. 자, 일반적인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다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물체가 일정 방향으로 힘을 계속해서 똑같은 크기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받을 때에는 거의 100% 포물선 운동을 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또 포물선 운동으로 보진 않는데 처음 속도가 가속도의 방향과 비슷하다면 다들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완전 땅바닥에서 비스듬히 쏜 물체에 대해서만 포물선 운동한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일정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 크기의 전기력을 받으면서 물체가 운동할 때에도 결국에 경로의 모양은 포물선 운동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체들이 포물선 운동한다 그러면은 제일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땅바닥에서 중력과 속도 일정하면서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물체를 적당한 속도 V0로 땅바닥 지면에 대해서 세타 각도로 던진 경우에는 얘가 중간 경로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에도 항상 아래로 mg 그래서 가속도는 아래로 g 중력 가속도의 가속도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나눠서 생각을 하죠. 하나는 오른쪽 왼쪽 하는 지면 수평한 나란한 방향으로 이 속도에 벡터 분해해 가지고 V0에 대한 Vx라는 속도로 일정하게 등속 운동하는 그 성분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속도를 연직 윗방향 가속도와 나란한 방향으로 나눠서 이거를 Vy라는 속도라고 표기도 하고 보통은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요것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중력가속도로서 등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오른쪽으로는 꾸준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면서 위아래 방향으로는 느려지다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걸 한꺼번에 나타내면 이제 포물선 운동이 된다라고 나눠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등속 운동을 연결해서 문제 하나로 만들면 포물선 운동이다 라고 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땅바닥에서 그냥 다시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걸 이제 더 높은 데에서 위로 던지거나 좀 밑으로 아예 비스듬하게 던지거나 등등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으로는 물체 두 개를 하나는 이렇게 던졌는데 둘 간에 충돌을 한다. 얘는 어디까지 갔는데 얘는 어디까지 왔다. 뭐 이런 것들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물선 운동의 응용 버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물선 운동은 전반적인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나눠서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등속 운동하는 성분은 워낙 등속 운동은 그냥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변이, 그쪽 방향으로의 변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쉽고 어떤 물체가 어느 시간 동안 이동을 할 것이냐, 얼마만큼 갈 거냐의 핵심적인 것은 위아래 방향 운동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논제들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논제 정리가 되어 있는 뒷부분에 이제 해설도 있고요. 문제에 대한 해설들 8쪽까지, 오늘 자료 8쪽까지 나오고
9 쪽부터 포물선 운동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는데 포물선 운동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보지 않은 것에 비해서 시험 문제에선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요거 관련 연습 문제들도 뒤에는 조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접근하는 요령, 문제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는 뭐 간단한 물리 2 수업 같은 내용이 좀 되긴 하는데 그거 살펴보면은 먼저 얘기한 것처럼 좌우 방향 등속 운동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게 매우 쉽기 때문에 상하 방향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것부터 보자. 상황에 따라서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떤 물체가 땅바닥에서 h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0m/s에서 출발을 한다. 그런데 이건 중력만 받으면서 hm를 다 내려온다면 hm 다 내려왔을 때 마지막 속도는 어떻게 표현되더라? v는 h 높이에서 중력가 속도 g만 받으면서 떨어질 때에는 루트 2gh죠. 0m/s에서 hm만큼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고 봐도 되고 그런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다라고 하면서 쓰든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외우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번에는 요걸 갖다가 거꾸로 땅바닥에서 적당한 속도 V로 완전히 위로만 던지면은 이게 얼마만큼 높이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땅바닥 떨어질 때 이 속도로 그대로 만약에 던진다면 딱 거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럴 때, 올라갈 높이를 최초 속력을 이용해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라고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식으로 나타내면은 V로 던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라는 것, H는 2G분의 V제곱이다. 뭐 이렇게도 일단 쓸 수 있습니다. G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로서 상수값이기 때문에 V제곱에 비례하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10m/s로 던져서 올라가는 높이보다 20m/s로 던지면은 4배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체가 H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걸렸을 시간은 중력 가속도 G나 H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얼마? 어떻게 되겠다? 루트 G분의 2H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T는 G 상수 2 상수 루트 H에 비례한다. V도 루트 H에 비례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 운동 하는데 0m/s에서 자유낙하 던졌는데 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서 최고 높이 H 이런 것과의 관계는 식을 여러분들이 좀 외워도 좋겠습니다. 자유낙하를 해서 Hm 내려가게 되면은 속력은 루트 2GH다. 내가 Vm/s로 던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2G분의 V제곱 미터다. 그리고 내가 H점에서 낙하를 시키면 땅바닥에 떨어질 Hm를 다 내려오는데 중력가속도 G만으로 내려왔을 때에 걸릴 시간은 루트 G분의 2H초 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외워주는 것도 좀 좋겠고 그럴 때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에서 땅바닥까지 떨어지는데 V라는 속도로 던져서 정지 상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역과정이니까 그냥 대칭적으로 보면 될 건데 그럴 때에 0m/s 최종 속도, 운동하는데 걸릴 시간, 높이와의 관계가 V제곱과 T제곱은 비례하면서 H에도 비례한다 또는 똑같은 말인데 V와 T가 비례를 하는데 루트 H에 비례한다. 뭐 요런 식으로 비례식을 또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네. 이렇게 될 때 등가속도 운동이네. 라는 걸로 어느 정도는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런 비례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문제 접근할 때랑 문제풀이 속도가 달라져요. 일단 요 세 가지 식이나 관계식에 대해서는 9쪽 박스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V는 H는 T는 이리이리 낙하하는 동안에 VTH의 비례 관계는 뭐 이렇게 되는 거 칠판에 써놓은 그대로 여기 9쪽에 표현되어 있고요. 뭐 10쪽이나 11쪽에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던졌을 때의 운동에 대해서 이런 정리들도 있긴 하지만 식이 너무 복잡하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문제 적용을 했을 때 예시 문제로서 뭐 다양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 문제만 풀어봐도 급하게는 우리 노술에 대비하기 위한 어느 정도 문제, 기본형 문제는 약간 응용되는 수준은 연습이 된다라는 것에 13, 14쪽에 예제 1, 2, 3, 4번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설 있으니까 해설 보지 말고 자, 일단은 13쪽에 나오는 예제 두 문제 1번하고 2번만 좀 풀어볼까요? 요거는 논술 문제다 생각할 필요 없이 포물선 운동 연습 문제 생각하고요. 답만 각자 빨리 구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1번은 그래도 쉽게 푸는 편이긴 한데 2번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좀 어렵게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1번 풀면서 학생들 좀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공기 저항 없이 물체들이 오로지 중력만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물체들의 지면 나란한 방향 오른쪽 왼쪽으로는 등속 운동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생기는데 문제는 상하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조건을 맞춰야 되는 거다 해야지 되겠는데 1번 문제 풀어봐라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딱 보면서 아 선생님 저 두 물체 던지는 거요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 조건상 당연히 동시에 안 던져요. 이런 거는 문제 보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최초 속력 VA, VB라는 빠르기로 던졌다라 그럴 때 위아래 방향으로는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서로 간에 떨어진 거리 가운데 지점에서 좌우 방향으로 가운데점에서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서 충돌해야 된다라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동을 오른쪽 왼쪽으로도 해야 되지만 낙하를 2분의 h만큼 낙하를 4분의 h만큼 해야 된다 랄 아랫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아래로 0m/s에서 낙하는 2분의 h 마찬가지로 해서 낙하는 4분의 h 해야 된다라 그러면은 당연히 시간은 얘가 더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릴 녀석이랑 금방 갈 수 있을 녀석이 충돌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미리 던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을 같이 던졌나요? 동시에 던졌어요? 이런 거는 뭐 질문거리라고 하기가 힘들고 문제 분석 상황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 내용인데 그럴 때 아직도 좌우 방향은 생각 안 합니다. 알고 보니 두 물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갈 거리가 2대 1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낙하할 때 걸릴 시간비는 몇 대 몇? 낙하할 때 걸리는 시간비는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거리 h만큼 가는데 걸릴 시간은 t가 루트 h에 비례한다. t 제곱이 h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h가 2대 1이면 t는 루트 2대 1 될 거다. 루트 2t라는 시간, t라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낙하할 시간을 먼저 일치시켜주고 그럴 동안 나름 일정한 속력으로 요만큼 가고 그럴 동안 나름 일정한 속력으로 요만큼 간 좌우 방향으로의 거리 길이까지도 똑같으려면 루트 2t 곱하기 VA가 t 곱하기 VB랑 같아야 된다면 둘의 속도비는 1대 루트 2여야 되겠구나 라는 걸로 요거는 좀 간단하게 그래도 접근하는데 학생들 중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은근히 거꾸로 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줬으면 되겠고 1번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를 답까지 그래도 잘 된 친구들이 간혹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학생들 굉장히 이걸 어렵게 생각을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풀기는 하지만 그래도 풀라고 한 이유가 그것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간단하게 푸는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되게 잘 푼다. 허허 부럽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푸는데 내가 새롭게 어떤 대단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닌데 간단하게 풀 수도 있어 라는 거 여러분들도 그 요령을 한번 배워보라는 뜻입니다. 자, 두 개의 물체 A와 B라고 명칭을 합시다. 속력 V1, V2로 적당한 각도 세타1, 세타2로 던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요렇게 최고 높이 EH만큼 갔다가 나머지를 떨어지거나 얘 출발한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수평 도달 거리는 똑같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이만큼을 올라갔다가 요만큼 내려오는 거 H만큼 올라갔다가 H만큼 내려오는데 걸릴 시간은 동일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 그러는데 각각의 나름의 시간 동안에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수평 도달 거리는 같게 되겠다라고 하자. 그렇다면은 요걸 갖다가 나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다른 방법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물체들의 이 최고점, 각각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내려가는을 구분을 해보면은 자, 당연히 밑에서 출발하는 B라고 합시다. B 같은 경우에는 아예 땅바닥에서 땅바닥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요만큼 가는데 걸릴 시간이 t 이렇게 똑같이 걸리겠죠.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튼 t 시간이 걸릴 거야. 자, 그러는데 A의 경우에는 올라가기는 2분의 h, 내려오는 데는 2분의 3h, 1대 3의 거리로 올라가고 내려올 건데 어떻게 최고점까지에 대해서 그럴 때 얘네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데 걸릴 시간은 몇 대 몇? 요거는 1대 루트 3 됩니다. 역시 시간 최고점에서 내려가나 올라가는 거기까지 가는데 걸릴 시간은 루트 h에 비례한다 쓰면 요거는 t 대 루트 3t 이렇게 걸려요. 자, 그러는데 이것끼리 비교해보자. A가 올라가는 2분의 h 올라가거나 그만큼만 내려오는데 걸릴 시간과 B가 h라는 거리 2배의 높이로 올라가거나 떨어진 데 걸릴 시간 이건 또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 요거는 1대 2 높이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걸릴 시간이니까 1대 루트 2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다 바꿔봅시다. 요거를 스몰 t라고 하고 이거를 루트 2t, 루트 2t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는 루트 3 스몰 t로 얘들이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릴 시간들을 다 하나의 문자의 비례식으로 이렇게 써보자. 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자, 하나씩 봅니다. 요 위에서 출발하는 A라는 물체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T라는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럴 때 위쪽으로 출발한 위쪽으로의 속력을 VY라고 하자. 그러면 뭐 어떻게든 될 건데 B는 최초 위로 올라가는 속력이 VY의 몇 배였었어야 이거는 2분의 h만큼을 t초 동안 가는데 이거는 2h만큼을 루트 2t초 만에 갈까? 위로 던진 속도는 몇 배여야 된다? 이것보다 몇 배였어야 되겠다? 몇 배? t하고 루트 h도 비례하는데 v하고 t는 비례하죠? 그러면 요거 t 동안 루트 2t 동안 올라갈 수 있다라 그러면은 처음 던진 속도가 위쪽 방향에 대해서는 루트 2배였었나 보지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름 V1의 상하 방향 속도, V2의 상하 방향 속도의 크기 B는 나타냈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보니까 A와 B 물체가 어쨌거나 포물선 운동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얘는 1 플러스 루트 3의 t B는 2 루트 2 t 만큼이 걸리겠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두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는 동안 오른쪽 방향으로는 나름 등속 운동을 해서 이 시간 동안 이만큼 그 시간
동안 같은 거리 이동해야 된다면 이거 속도 B는 몇 대 몇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건 앞에 문제랑 조금 비슷하죠.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동안 등속 운동으로 도달할 거리가 똑같다라고 그러면은 그 속도 B는 몇 대 몇? 요 시간에 역수 B였었어야 되겠다. 요건 이렇게 씁시다. 요거 대신에 요거는 2 루트 2 Vx라고 아예 써버리고 요 속도는 1 플러스 루트 3 Vx다 이렇게 써보자. 시간이 1 플러스 루트 3 대 2 루트 2니까 오른쪽으로 더 이동할 속력은 2 루트 2 Vx 대 1 플러스 루트 3 Vx라고 이렇게 그냥 막 써봅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 V1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해보면은 탄젠트 세타 1 한번 구해보면은 V1의 코사인, 사인 성분이 얘하고 얘죠. 그래서 V1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이 요거 V1 곱하기 사인 세타 1이 요거라 그러면은 요거분의 요거 하면 V1 없어지면서 탄젠트 세타 1이라는 거는 그냥 Vx분의 Vy의 2 루트 2분의 1배 같은 방식으로 이게 V2의 코사인 세타 2 요게 V2의 사인 세타 2 한 거일 거기 때문에 V2 없어지고 요 속도분의 요 속도가 탄젠트 세타 2겠다. Vx분의 Vy 식으로 표현하면서 1 플러스 루트 3분의 루트 2 요렇게 탄젠트 세타 1과 2가 요로 똑같은 숫자의 비례로 나타나니까 탄젠트 세타 값의 비율도 알 수 있겠다. 뭐 다음부터는 비례식 뭐 통분해가지고 아니면 비례식 조금 전개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특정 높이 지점에서 떨어진 데 걸릴 시간, 최종 시간, 속도 뭐 이런 것들 간에 V, T, 루트 H가 비례한다. V제곱, T제곱, H가 비례한다 라는 거를 좀 활용해서 문제를 일단 쉽게 만들어 놓는 특히 이런 문제에서는 강력하게 쓰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 객관식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풀어보고 연습해보면 좋기는 한데 그럴 시간이 아주 충분하진 않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지고 약간 쉬운 문제, 학생들이 꽤 어려워하는 문제 이어서 뒤에 예제 문제로 3번,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후딱 예제 3번만 일단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날아간다 그랬을 때 두 물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던지긴 했는데 A물체, B물체 각각이 지금 완전 똑같은 속도로 지면 나란한 방향에서 30도로 똑같은 각도로 던질 건데 그랬을 때 B부터 생각하는 게 좀 좋겠어요. 최고점 높이까지에 대해서 20m/s건 뭐건 간에 비슷한 방향에 던지면은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내려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t 걸린다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을 총 2t라고 적을 수 있다면 A물체의 경우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던졌을 때 역시 꼭지점 생각을 하면은 이 꼭지점에 대해서 최고점에 대해서는 A를 이렇게 던져서 같은 방식으로 최고점까지는 일단은 같은 시간 걸리겠다. t만큼이요 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이게 쭉 낙하하는 운동을 해야지 되긴 하겠는데 그런데 두 물체가 최초 속도가 똑같고 방향까지 완전히 똑같고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도 굳이 쓰면은 10 루트 3 m/s로 같은 두 물체가 어쨌거나 수평 도달거리 R만큼 3R만큼 뭐 3배처럼 안 보여도 그냥 그렇다고 봐요. 3배만큼을 수평 도달거리를 간다는 거는 비행 시간이 1대 3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B의 운동 시간이 2t라 그러면
A의 운동 시간은 총 6T가 돼야 되니까 1대3 돼야 되니까 요렇게 가는 요런 비행 시간, 포물선 운동 시간은 5T 돼야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말하자면 T 동안 낙하할 수 있는 거리와 5T 동안 낙하할 수 있을 거리, T 동안 올라갈 거리와 자유낙하 0m/s에서 5T 동안 내려갈 거리 사이에 B는 몇 대 몇? 1대 몇 배? 1대 25 이렇게 되겠죠. T 제곱에 H는 비례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H만큼이다. 그러면 이거는 25H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실제로 구해보면 20m/s 30도로 던지면은 위쪽 방향 속도 성분이 10m/s 나오기 때문에 10m/s로 중력가 속도 10m/s 제곱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5m죠. 간단하게 등가속도 운동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은 H 값이 5m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땅바닥까지 거리는 곱하기 5, 125m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거리 실제로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125m인데 문제는 얘를 던진 데부터 땅바닥까지 거리니까 5m 빼고 요만큼 120m죠. 125m로 쓰는 애들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것들 다 풀고 마지막에 답만 잘못 쓰는 실수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달라라는 의미에서 했고요. 이것도 역시 최고점을 기준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데의 거리, 시간, 속도 간의 비례 관계를 조금 활용하면은 제법 간단한 식들을 좀 조합하면은 답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제 4번도 또 풀면 시간 좀 걸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해설에 대해서는 뒤에 15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각자 풀어보고 답 찾는 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풀어본 문제 중에는 논제 1하고 3쪽에 4쪽에 논제 2가 등가속도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을 같이 엮어서 생각하는 문제였었습니다. 3쪽에 나오는 논제 1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런 경우에다가 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어떤 벽면과 충돌한 끝에 띵띵띵 해가지고 날아가는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 비슷하게 각종 그 학교 기출문제에서 이거 좀 시간이 됐죠. 얼마 전, 뭐 꽤 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는 한데, 고려대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고려대가 지금은 수시 논술 전형이 없는데 전에는 논술 다 보고 그랬을 때 고려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벽면이 있어가지고 물체를 던지는데, 던져서 여기 가가지고 이게 돼요. 띵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요. 띵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요. 띵 해서 이렇게 날아가요. 해가지고 여러 번 충돌하는 거 계속 연결되는데, 하지만 각각의 충돌 과정 자체는 요거는 완전 탄성 충돌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얘가 시간이 갔을 때 적당한 시간 동안에 낙하했을 거리는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낙하할 때는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겠냐, 뭐 그때 속력은 얼마겠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거 유사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쭉 할 수 있어야 될 것에 비해서 충돌 과정에서 탄성 충돌을 한다면, 탄성 충돌이라는 것 했을 때 물체가 이렇게 충돌할 때 여기에 이제 충돌하고 튀어나갈 때 어떤 벽면에 들어갈 때와 나가는 속도는 그 속도 성분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느려질 수도 있고, 또는 충돌 과정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 성분이 충돌 과정에서 마찰 효과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조금씩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해서 충돌 과정에서 입사 속도하고 반사 속도가 크기는 똑같대, 방향이 이렇게 입사와 반사하기 똑같도록 하는 걸 탄성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포물선 운동 쭉 했을 때의 요 나머지 경로를 갈 때가
이렇게 뒤집어서 대칭적으로 그려서 그만큼 갈 때까지 걸릴 시간이 동등하게 걸리면서 거리는 이렇게 접어서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이거 내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 있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벽면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 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왔다 이 벽에 한번 충돌하고 이 벽이 짧아서 2번 충돌은 안 하고 그대로 쭉 갈 수 있는데 이거 다 펼쳐놓고 나면은 땅바닥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높이에 대해서 그냥 쭉 날아갔을 때를 접고 또 접고 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도 되는데 뭐 요거는 일일이 충돌 과정에 대한 설명까지 더 곁들여도 괜찮은 그런 문제였었고 요거는 내가 말로만 일단 하고 뒤에 해설 보면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이나 답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거까지 지금 일일이 다 할 시간은 조금 없고요. 자, 2번 문제는 실제로 이제 2번, 3번 문제 우선적으로 풀어보고 앞에 문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또 풀어보자 그랬는데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포물선 운동 연습한 다음에 갑자기 헷갈리는 게 마찰 없는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운동이에요. 자, 이럴 때는 포물선 운동이든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운동이든 포물선 운동은 공기저항 없으면 중력만 받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건데 빗면에서의 운동은 물체가 빗면에서 마찰 없이 가면서 수직 항력에 의한 일을 안 받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포물선 운동은 상하 방향 속도뿐만 아니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로 방향 속도는 등속 운동하는 것에 비해서 빗면에서 미끄러진 운동은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둘 다 가속이 되죠. 그런 차이점을 포물선 운동하다 갑자기 빗면 운동으로 가면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친구들 있는데 이런 것처럼 빗면에서 일단은 모든 방향으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모두 등가 속도 운동하다가 마지막 속도 성분부터는 그때 가질 가로 방향 속도는 유지되고 세로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 속도 운동하면서 쭉 가다가 포물선 운동 그때부터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도 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빗면의 길이 75, 100cm 알려줬고 높이 45cm, H cm 안 가르쳐줬는데 끝점에는 동시에 도착한 이후에 충돌까지 할 수 있으려면 뭔가 앞에서 연습했었던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연습했던 뒤에 나온 예제 문제 이렇게 충돌하러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뭐 이런 문제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 두 물체가 충돌하기 위한 조건 두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이 빗면상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 이후에 서로 다른 높이에서 비스듬한 방향으로의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서 충돌까지 할 수 있을 조건 요거 포물선 운동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쓰는 거 내가 이거 제일 처음부터 우선 풀어보라고 하기도 했지만 푸는 거 이렇게 쓱 둘러보니까 약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포물선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 해석하는 데에서 조금 기초가 부족하거나 연습이 아직은 덜 된 친구들 물리2 관련한 내용이 아직 연습이 덜 된 친구들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풀자 시작했을 때는 제법 수월하게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 관련한 문제 중에서는 거의 요 정도 문제가 최근 나오는 기출문제들 분석 다 해봤을 때는 이 정도로 개념들 섞여 있는 문제들만 풀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다 대비가 돼요. 논술 문제가 한없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늘 답안 점검 참석하면서도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 어떤 기막히게 잘 쓴 답안지가 이렇게 써야만 된다라는 요령 또는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답안지 있지도 않습니다. 얼뜻 보면은 되게 점수가 잘 나온 답안지가 이렇게 평이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답안지들 대부분 이제 평이하게는 잘 쓴 답안지도 있긴 있었는데 그 평이하게 잘 쓰는 것까지가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 개별적으로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대단한 표현이나 서술을 더 넣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걸 빼먹지만 않는 것, 그것부터 연습을 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데, 아직 그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첨삭할 때 지적들을 한 거 좀 기억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은 들어가고 어떤 내용은 빠져야 될지가 이게 추려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게 좀 구분이 안 된다거나 선생님 이런 거 써도 돼요? 이런 거는 쓸까요? 말까요? 하는 것들 아직은 내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물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표현할 그 말이 이렇게 언뜻 이렇게 선뜻 안 떠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말로 써볼까 하는 것들, 이거 일일이 써보는 거, 뭐 숙제로 연습해오는 거, 추가적으로 다시 써오는 거, 이런 것들 좀 해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약간 자잘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해설 7쪽에 나온 해설에서 다 돼 있다고 보고,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까 잘 푸는 친구들 많았으니까 뭐 상세한 설명까지는 폼스 운동 알아봤으니까 지금은 좀 생략을 할게요.